우리가 건강에 대해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많은 남성들이 생각하기를 꺼려하지만 매우 중요한 전립선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문제를 겪기 시작하며 많은 이들이 초기 증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40분마다 한 명의 남성이 전립선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일이죠. 매년 7만 건 이상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필수적이며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독점적인 팁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팁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당신의 건강을 항상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도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전립선이 부어있을 수 있다는 7가지 가장 흔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신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매우 흔한 7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나요?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립선이 커지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소변을 본 후에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소변을 보고 난 직후에도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을 아시나요? 이것은 잔뇨 때문에 발생합니다. 방광이 한 번에 완전히 비워지지 못해 갇혀있는 소변의 양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불편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당신 몸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진행되어 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전립선이 좋은 상태가 아닐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이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더 강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다시 소변을 봐야 할 것 같은 지속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우 짜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립선이 뭔가를 경고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더 걱정스러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도 힘든데 밤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야간뇨라고 하는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는 것은 전립선이 부어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날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 수 있으며 함께 자는 사람의 수면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이것이 밤에 더 흔한 걸까요? 우리가 누워있을 때 방광은 커진 전립선의 압박으로 인해 축적되는 잔뇨를 처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시나요? 이러한 야간 습관의 변화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옆에서 자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하루빨리 조사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진 것을 느끼셨나요? 또는 소변을 시작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건 역시 전립선이 부어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 중앙을 통과하는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소변이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호스에서 나오는 강한 물줄기처럼 빠르고 자동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느리고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커진 전립선이 문자 그대로 흐름을 막아서 간단해야 할 소변 보기가 길고 불편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몸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전립선이 비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호스에서 나오는 강한 물줄기처럼 자동적이고 빨랐던 것이 이제는 느리고 종종 좌절스러운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최악은 일부 경우에는 단순히 소변을 보기 위해 추가적인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더 일찍 주의를 기울일수록 미래에 더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곧 몇 방울이 더 나오는 불편한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이것을 배뇨 후 점적이라고 하며 전립선이 부어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후에도 약간의 소변이 요대에 남아있다가 곧바로 작은 방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장소나 다른 사람들 근처에 있을 때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점적은 전립선에 뭔가가 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미래의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또 다른 신호는 소변 흐름의 중단입니다. 소변을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흐름이 멈추는 것이 마치 무언가가 통로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지속적으로 통과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또 다른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짜증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관리를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소변 줄기가 다시 시작되나요? 이것도 전립선이 부어있다는 또 하나의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을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 줄기가 예측할 수 없게 멈췄다, 시작했다 하는 간헐적인 상태가 됩니다. 소변이 급하게 마려웠는데 화장실에 도착하니 흐름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러한 지연은 전립선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뇨 망설임은 방광이 가득 차 있어도 흐름을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는 좌절스럽고 심지어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 근처에서 소변을 보려고 할 때 심리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의학적 도움을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소변을 지리고 옷까지 적시는 불편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전립선이 부어있을 수 있다는 가장 불편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새어나온다면 이는 전립선 성장으로 인해 방광의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력 상실은 단순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기도 하며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신호들 각각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지금 행동하는 것이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7가지 신호들은 전립선 비대의 가장 흔한 신호들이지만 전립선암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며 종종 명확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기다리지 마세요. 조기 진단만이 완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는 45세 이상의 남성이나 이러한 요인이 없는 50세 이상의 남성들은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하고 혈액검사와 직장 수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검사를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부끄러움, 두려움, 또는 아마도 이런 일은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최근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남성의 40% 미만만이 지난해 전립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응답자의 36%가 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시기에 결절을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인 직장 수지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나요? 아직 이 영상을 공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가장 흔한 증상들은 무엇일까요?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배뇨곤란, 골반 부위 통증 또는 혈뇨와 같이 전립선 비대와 혼동될 수 있는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종종 더 심각한 단계까지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암을 발견할 수 있어 치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반복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전립선암이 일반적으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배뇨, 곤란 소변 흐름의 힘 감소, 둘 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기도 함. 소변이나 정객에 혈액이 섞인 뼈의 통증, 명확한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발기부전, 즉 성기능 장애. 이러한 증상들은 쉽게 무시되거나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종종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암이 이미 더 진행된 단계에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면 비뇨기과로 끌고 가세요. 많은 남성들이 이것에 대해 고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남편도 그런가요? 아니면 건강을 잘 관리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전립선 비대나 심지어 전립선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먹는 음식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과일, 채소 및 라이코펜이 포함된 식품, 토마토, 수박, 구아바로 구성된 식단은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립선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이는 또한 중요합니다. 체내 과도한 지방은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가공식품과 포화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염증 위험을 높입니다. 햄버거 대신 밥과 콩,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문제, 양성 전립선 비대 및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육을 강화하는 것도 방광 조절을 개선하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체중이신가요? 습관을 재고해볼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살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알코올과 흡연은 전립선의 큰 적입니다.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흡연은 전립선암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암의 위험 요소입니다. 가족력으로 전립선암이 있다면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는 남성은 45세부터 예방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경우에 따라 4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억하세요. 예방이 최선의 약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립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며 전립선과 요로의 올바른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소변을 희석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장 결석 형성을 예방하고 전립선 문제를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잠자기 전에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특정 항원 검사 및 직장 검사를 제외하고도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 건강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다른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초음파는 샘의 상세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생검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비강 혼잡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약물은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소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요도를 둘러싼 근육을 수축시켜 소변 통과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과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성 건강도 전립선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면 전립선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빈번한 사정이 전립선관을 청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의 변화는 전립선이나 순환계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증상과 전립선의 다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량한 식습관과 앉아있는 생활 방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및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이완 기법은 전립선 건강과 정서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의 일부일 뿐입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및 체질량 지수와 같은 일반적인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전립선이 오랫동안 잘 기능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이 풍부한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이며 세포 성장 조절과 면역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굴, 호박씨, 견과류 및 기름기 없는 육류와 같은 음식은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미네랄이 결핍되면
전립선 문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연 외에도 비타민 E와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도 전립선 질병에 대한 보호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전립선 암 예방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햇빛 노출과 필요할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는 수치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 정어리, 치아씨, 아마씨와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성 전립선 비대증 및 전립선 암과 같은 문제 예방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은 전립선 건강 개선 방법으로 이미 언급되었지만 만성 염증 감소에서도 강력한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 요가 및 저충격 운동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통합하여 전립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골반 부위에 압력을 증가시켜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을 하는 남성들에게 하루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하며 일어나서 조금 걷는 것이 이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배뇨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을 오래 참지 마세요. 방광에 과도한 소변이 쌓이면 전립선과 주변 근육에 압력이 증가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소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감염 및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뇨 또는 성기능의 패턴에 변화가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상을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세요. 문제가 조기에 발견될수록 효과적인 치료와 향후 합병증 예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립선 건강을 증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모든 남성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주제입니다. 식단 관리, 신체 활동 및 정기적인 예방검진과 같은 일상적인 작은 변화가 미래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의 반영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 팁 중 어떤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가장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고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며 건강과 웰빙에 관한 더 많은 귀중한 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작은 행동이 큰 결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길고 건강하며 활기찬 삶을 기원합니다.